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야 보이는 돈이 보이는 TV, 돈보TV입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1억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나름 뜨거워서 지난번에 드린 약속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1억이 아닌 수억 원 현금이체, 다시 말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증여세 절세의 방법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 차용증 작성 후 자녀에게 돈 빌려주기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그냥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닌 차용증 작성 시 절세 방법과 차용증 작성 후에 자녀에게 빌려준 돈의 운용에 대한 부분까지입니다. 이 방법으로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니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차용증 작성 시 절세 방법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드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절세 방법. 첫째, 차용증 작성 후 공증, 비용이 많이 든 비춘천입니다.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받기, 적국 추천입니다. 추후에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차용증은 작성해 놓았지만 공증 또는 내용증명을 받아놓지 않으면 작성 시기에 따른 불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불편한 법적 문제를 미연에 차단해 놓자는 의미입니다. 둘째, 차용증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인 법정 이자율 4.6% 적용이 아닌 차용 금액에 따른 이자율 적용하기입니다. 흔히들 차용증 작성 시 법이 정한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무리한 이자를 부담하고 계신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보시면 1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제외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3억 원은 1.27%, 4억 원은 2.11%, 5억 원은 2.61%, 6억 원은 2.94%, 6억 5천만 원은 3.07%의 이자율을 적용하시면 되고 6억 5천만 원까지는 이자 지급 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7.5%를 하고 부모님께 지급하여야 되는데요. 그렇게 원천징수한 금액은 이자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7억 원은 3.18%, 8억 원은 3.36%, 9억 원은 3.49%, 10억 원은 3.61%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되고 7억부터 부모님께서는 원천징수도 대상이 되고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도 되시니 이 점 꼭 기억하시어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억을 빌려주더라도 법정 이자율 4.6%보다 낮은 3.6%가 이자율에 적용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자율을 강조하느냐 하면 제가 알려드린 이자율과 법정 이자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발생된 차이 금액만큼 국가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여 납부를 해야 하니 납부하지 않아도 될 이자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 돈을 자식한테 빌려주는데 나라의 눈치를 보는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더 내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자녀에게 빌려준 돈의 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은 부동산이 대세인데요. 아니,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엄청 열광하는데요. 특히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기성 자산의 불편함을 느끼시고 안전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부동산에 올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바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빌린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데요. 단 이자를 제때 지급하고 원금을 제대로 상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장 거래를 통해 거래 내역을 남기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된 통장에 5억 원을 송금하고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한 2억 1,700만 원과 1.2%대의 이자율을 적용한 2억 8,3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으신 다음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5억 원에 구입한 부동산이 얼마가 될지는 구입한 부동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수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부모님에게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후에 그 부동산을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한다면 세입자에게 월세를 줘서 월세를 받아 부모님에게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로 충당하면 되고 그 이자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입자에게 전세를 줘서 전세금을 받은 돈으로 부모님께 빌린 돈을 상환한다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증여는 증여대로 하고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국가에 헌납하지 않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자녀 명의가 되었고 월세를 받아서 부모님께 이자 명목으로 용돈도 드리는 셈이니 이것이야말로 꼭 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세상에 이런 일석이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에게 돈을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내 소중한 돈을 법에 뺏기지 마시고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버시는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